네, 피프니 사이드 오늘은 이규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떤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입니다. 1976년에 발굴되기 시작했던 신안 보물선을 계기로 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요. 1994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름 이전에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현재 이름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했고요. 저희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내 유일의 전문 수중발굴 기관입니다. 네. 또 해양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수중발굴과 고선박 연구, 또 그리고 선문화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면서 5만여 점의 수중발굴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수중발굴 유물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면서 또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섬 한 곳을 선정해 섬 지역 전통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섬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물류 교통의 거점으로서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이면서 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섬들이 최근에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서 그 문화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도로 또는 다리의 개통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급격히 없어지고 있는 아쉬운 현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해마다 한두 곳의 섬을 선정을 해서 섬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신안 만제도 섬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2008년 올해까지 14곳의 섬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했고 또 여기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주로 5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읍이나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낸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조사 보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 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담습니다. 섬의 고고학적인 환경이나 역사 또는 문화사, 그분들의 생활 모습, 또는 전통 선박이라든가 또는 지명의 유래, 민속문화 등 모든 섬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죠. 네. 또 그리고 섬에 대한 때로는 식생이라든가 또는 섬에서 어업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고기도 많이 잡히는데 그 고기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섬의 어떤 종합적인 역사서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강화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 보고서에는 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그 명예교수로 계신 한상복 교수님께서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인류학자의 시각에서 강화도의 문화사를 변화상을 조사하셨고 네. 그러한 것을 특별 기고 형식으로 또 실었습니다. 또 브로그로 실은 것이 있는데요. 강화도 현지 주민이 관찰하고 기록한 그 섬의 식생, 또 그 섬에서 나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글과 사진으로 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네. 강화도 조사에서 어떤 특징과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화도는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국토의 끝섬입니다. 네. 독도와 같이 아주 중요한 섬이죠. 그리고 이 섬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배들이 이곳에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우리 국토의 관문이면서 또 요즘에는 어업이 한창 활황이 되면 이 주변에 그 어선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네. 이곳에 또 뭐 태풍이라든가 또는 이런 험난한 조건이 오면 이 섬으로 많이 또 피항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도는 목포에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는 아주 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평지가 거의 없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는 독실산이라는 해발 639m의 그 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섬이 산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 분들은 이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가고도의 멸치잡이 노래와 네. 가고도의 멸치잡이 배라고 할 수 있고 그 멸치잡이 배는 저희 연구소에서 97년에 다시 복원해서 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유일한 가고도의 멸치잡이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 섬에 또 재미있는 특징을 보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가서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네. 돌아오다 오면 그 어떠한 목표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등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횃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횃불이 안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징이라든가 꽹과리를 치죠. 그래서 이 등대 역할을 또 하게 해서 가족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는 마음과 기원을 담아서 또 이것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섬에는 또 국도 끝섬이기도 해서 항로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해서 1907년에 여기에 가고도 등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이것은 등록문화재로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고도 외에도 지금까지 이제 14곳의 섬을 조사하셨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처음에 조사를 했던 만제도의 경우에는 네.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마을의 주민들께서 다 공동으로 모여서 이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들을 또 공동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전통 생업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우이도 조사에서는 이곳은 정약용의 형님이 되시는 분 정약전 선생이 여기서 네. 유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자산어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저술을 했던 그 지역 일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곳에 또 홍어장수 문순득이라는 분이 이곳을 출발했다가 표류를 당해서 오키나와 또는 필리핀, 중국을 거쳐서 귀국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 정약전 선생의 표류 일록에 남아서 전해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제원도의 섬 같은 경우에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해상 물류교통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해서 이곳에 제원원이라는 어떤 국가에서 운영했던 그런 관청이 여기에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섬 지역 조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수중 문화재와 해양 문화 유산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이 섬 문화재 조사를 하면 이 조사된 내용들은 조사 보고서와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합니다. 이 제작된 보고서와 또는 영상은 현지 주민의 삶과 그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결과물이 나오면 현지에 찾아가서 그분들께 올리는 헌정식을 갖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 잔치를 열어서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런 조사 보고서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실어서 누구나 국민 모두나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SNS 매체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개를 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의 전문 연구기관이면서 또 전문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중 발굴의 어떤 핵심 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네. 세계 속의 수중 발굴 기관이면서 해양문화유산의 전문 연구기관이며 또 박물관인 네.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영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